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고꾸라졌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준이 한번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줬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년에 올 경기 침체를 두고 이 걱정하는 시선이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말답지 않은 시장의 모습, 최근의 하락은 어떤 의미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계속 속절없이 좀 빠지네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 하락, 그다음에 S&P 500이 1.4% 하락, 나스닥이 2%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강세 종목이 몇 종목이 있었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7.8% 상승했고요.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3.8% 상승했습니다. JP모건 CEO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현재는 아직까지 괜찮지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미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이 작년에 있으면서 초과 저축을 좀 쌓아뒀는데 내년 중반에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5%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CEO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이 내년 5월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서 내년 2월, 3월, 5월 25bp씩 인상하고 24년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주식시장이 약세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저성장, 그다음에 인플레, 그다음에 금리 등으로 내년에 약 25%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상단치가 5.5%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 대부분의 악재가 이미 반영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주의해야겠지만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FOMC 전까지는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JP모건 CEO도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궁금한 부분들은 시장에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은 한 차례 기업들의 이익도 흔들릴 것이고, 그다음에 침체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될지 그런 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 차례 다운 리스크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CEO의 이번에 발언은 저번에 발언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계속 좀 안 좋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5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2월하고 3월에 끝날 것이라고 원래 기존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한 차례 더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측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IB들과 다르게 조금 금리 상단치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24년까지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이 좀 된다고 했을 때는 연준이 사실 올린 다음에 약간 홀드하는 그런 전략들을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원래는 이제 2월, 3월까지 한 25bp 올리고 동결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조금 수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차례 5월에 한 차례 25bp 더 인상을 하고 동결시킨 다음에 동결 기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좀 골드만삭스 측이 살짝 좀 보수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전망을 수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IB들도 약간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울프 리서치는 큰 폭으로 더 빠질 거라고 크게 좀 예측을 해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대부분 악재는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대부분의 증시는 한 차례 더 이제 추락을 한 다음에
상승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대부분의 악재는 반영돼 있고 하지만은 증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 측에서 너무 낙관하고 있다. 그것이 리스크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FOMC 전까지는 네. 시장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계속적으로 관망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뭐 연준 그쵸, 위원들이 발언을 지금 금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금 호재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모멘텀도 없고 그러면서 좀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FOMC에서 뭐 CPI 같이 뭐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산타랠리는 가령 예를 들면은 네. 월가 측에서는 지금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산타랠리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산타랠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12월 20일 이후에는 급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FOMC 이후에 조금 더 희망적인 의견들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또 강조를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좀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는 메타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빠졌는데 이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이 뭐 리스크인가요? 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을까요? 일단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메타는 충격을 좀 입은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메타는 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지수가 빠지면서 빅테크 주식들 2% 후반, 3% 초반 대부분 빠졌는데 지금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고용 시장이 또 좋게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상단치도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좀 기술 기업들이 조금 충격을 입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좀 나스닥 쪽에서 많이 좀 하락폭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2,400선도 깨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지금 있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상으로 좀 받쳐줬는데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본다면 수급상으로 좀 기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서 시장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역시 국내 시장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FOMC 전까지는 계속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관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는 시장 속에서 일단 시장은 눈치 보기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를 좀 주시고 계십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도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1,300원 선을 확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또 어떻게 또 상방으로 가나요? 일단은 이제 FOMC 전까지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환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1,400원을 돌파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이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저번에 이제 1,444원 20전이 네. 10월 25일 날 고점이었는데 거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1,400원 근처로 가면은 다시 매도 압력 나올 것이고, 1,400원 넘어가는 시점이 결국에는 1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시장, 국내 주식 시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관망세를 가져가다가 네. FOMC 이후에 좀 매수를 해보고 이런 게 좋을까요? 네,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만 굳이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참여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모아가는 것도 FOMC 이후에 결과 보고 모아가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약간 좀 경기 방어성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으니까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위주로 사보는 게 좋을까요? 경기 방어주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상당 부분 괜찮아요. KTNG 같은 경우는
10만 원 얼마 전에 맞아, 네.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9만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KTNG는 뭐 배당 관련해서도 뭐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어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시장 약하면은 피난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네. 그렇게 큰 수익률을 안겨주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방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서면 낙폭과대주, 뭐 경기 민감주 위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까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도 시장이 밀리고요. 여기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또 밀리고 있고 시장이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히 타이밍을 잘 잡았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인 의견은 FOMC 이후를 좀 지켜보자. 이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걸어봅니다. 이후에 기대감 좀 가져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